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 분석 어제 이어서 사실 오늘이죠. 오늘 자정까지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당초 오전 8시에 분석을 보내드리려다가 오전 8시보다는 9시 때에 훨씬 더 시청자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우리 김윤상 방송팀장의 뜻에 따라서 1시간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9분이고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몇 시간 못 자고 또 나왔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새누리당이 완전히 참패예요, 그죠? 그 어제 자정까지 알려드린 것도 10년 만에 여소야대 네, 이 굉장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네, 새누리당이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원내 일당 자리도 뺏겼습니다. 원내 그러니까 일당 자리도. 예, 이게 엄청난데요. 네. 개표 결과 더민주가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예. 정의당이 6석, 그리고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음, 물론 뭐 여당계 무소속이 6석 가량 되기 때문에 네, 이들이 합칠 경우에는 뭐 새누리당이 다시 원내 일당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이 한때 그 145석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네, 했던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참패입니다. 음.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즉시 당 대표를 사퇴하겠다. 지금 선거 즉시. 패배, 그렇죠. 예, 선거 예.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이게 2004년 17대 총선과 비교가 가능해요. 이게 그때 당시 탄핵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탄도리. 때,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때 하더라도 서울에서 16곳을 당선시켰어요,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못한 거죠. 서울은 12곳밖에 못 건졌거든요. 어제 안영한 대변인이 오후 3시경에 네. 마지막 조사에서 서울에 지금 우리가 확실히 우세가 나온 곳이 10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합과 경합우세를 포함해서 25곳 정도만 얻으면 우리가 가반 승리가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조사했던 거에서 네. 단 2곳을 더 건지는 것에 불과했던 네네.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지금 후폭풍으로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특히나 텃밭, 부산 5곳, 경남 3곳, 게다가 강남에서도 지금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엄청난 후폭풍 그리고 청와대도 그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개각이라든가 비서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부산 손수조 후보 지원 유세를 나온 김무성 대표 만났을 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몇 석 예상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145개, 145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45석을 최하위 마지노선으로 네. 생각했는데 그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참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속적으로 국회 심판론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능한 야당 심판해달라고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고 실제 공천에도 직접 대구 공천의 경우에는요 직접 개입했다 이런 비판도 정치권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왜 이렇게 참패를 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도 저희 그 당선자 인터뷰 등에서 나왔지만 오만했다라는 평가가 네.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경제 실정 네. 등을 그 원인을 네. 그 야당 탓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자기가 하고 있는데 네. 조수석에 앉은 사람, 그것도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탓을 다 돌린 거죠. 예. 그 야당 탓이 일단은 국민들의 마음을 봤을 때는 성이 차지 않았다. 네.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여건이 너무나 그 공천 과정에서 오만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사실 대선을 1년 정도 네, 앞두고 네. 치러진 총선이기 때문에 그 여권 내 대선 주자들 그리고 친박, 비박 측의 어떤 대권 주자들이 그 네.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공천을 네. 좀 만들려고 했던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했던 것도 어떻게 보냐면은 그 친박 성향의 새로운 인사들이 좀 더 확장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모아줬던 비박적인 어떤 비박이 많은 당내 네. 구성을 이어가고자 했던 측면이 있고 네. 반면 최경환 의원 등은 좀 더 새로운 친박 인사, 새로운 박근혜 키즈들을 네. 데리고 들어와서 친박의
대권 주자를 만들어 보자 뭐 네.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공천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상임시 공천제에 대한 어떤 당내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영 네. 공천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만들어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원회에서 사격을 하면서 네. 이를 도와줬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유승민발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네. 온 국민에게 그 민낯이 까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평가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만한 새누리당 심판론이 이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로 결집이 돼서 판세를 뒤집어 엎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뭐 이제 잠시 뒤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공천을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경선을 통해서 또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천이 잘 된 편이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조만간 잠시 뒤에 청와대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각이라던가 비서진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장기 집권 시나리오도 막 내놓고 있고요. 뭐 네. 180석 이상 해가지고 뭐 국회 선진화법도 뭐 무력화 시킬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노동사법도 다 통과시킬 거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통과시킬 거고 뭐 온갖 굉장한 예. 장대한 그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예. 내각제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뭐 반기문 대건설 그다음에 뭐 오세훈 추대설 뭐 이제 뭐 소위 이제 진박 친박의 이제 새로운 정계 개편론 그래서 일본식 자민당 모델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이른바 야권 폭망 디스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야권 예, 폭망 디스토피아. 참 예. 기자들 말도 잘 붙여요. 야권 폭망 예, 뭐 디스토피아. 그렇게 해서 회자된 적이 있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어렵다고 봐야죠. 이미 교섭단체가 두 개나 생겼습니다. 야당. 그러면은 이제 청와대는 네. 두 개의 야당의 교섭단체와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긴 거고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거죠. 굉장히 어려워진 예. 겁니다. 예, 실제로 뭐 국민의당이 좀 더 어떤 더민주보다는 네. 좀 더 여당의 국정 운영에 협조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네네. 적어도 호남의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을 반대하고 더민주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내린 것이지 네. 그 새누리당에 협조하라고 준 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들이 구현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좀 바짝 엎드려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게다가 당장 어떤 협의도 하기 어려워지는 게 네. 지금 뭐 원래 5월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돼 있었어요 새누리당이.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선언했지요. 네. 게다가 지금 최고위원 중에도 이인재 최고위원이 피닉제가 결국엔 쓰러져 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사퇴하는. 그래서 결국 비대위를 구성해야 될 상황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어떤 현안을 다루기에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그 청와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네. 하는 그런 현안들을 다룰 수 있는 논의 전개가 좀 어렵게 됐고요. 아하. 다만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볼 만한데 네. 이번에 여권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김무성 그 대표만이 아니라 네. 오세훈 후보도 이미 낙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경환 뭐 친박 쪽에서 좀 이제 대권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 보는 최경환 후보도 이번 공천에 파동이 있는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권 자체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반기문 아니냐 뭐 이래서 반기문이 가만히 있다 또 1승을 거뒀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반기문 그 대망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강력한 여당, 강력한 새누리당 가반이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반기문 총장이 어떤 정치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외교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교가 아니죠. 이원 집정부제 개헌론이 나왔던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3당 균전 상태에서는 어떤 개헌 논의가 좀 탄력을 받기는 힘들어요. 대선 앞둔 1년에 누가 개헌 논의를 꺼내든 간에 이거는 뭐 개인의 욕심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무주공산 그리고 폐허가 된 새누리당에서 누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 네. 요거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이 전당대회 비대위 뭐 이런 네. 수습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새누리당은 비대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비대위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복당을 하겠죠? 지금 원내 일당을 그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더 이상 여당기 무소속의 복당을 그 막을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당장 지금 뭐 한석 정도 지금 네. 보면은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주호영 의원 뭐 네. 그리고 강길부 뭐 등 네. 해서 네. 지금 공천 결과에 컷오프 그 컷오프를 반발해서 했지만 들어오면은 다시 원내 일당 회복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결과를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친박이 아무리 반대하겠지만 네. 지금 당장 모두가 자숙해야 되는 시점에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왔다. 라면서 어떤 그들을 복당을 맞는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당장 유승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원서를 당장 쓰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어제도 진짜 그 자정께 얘기를 네. 했지만 유승민 후보가 지금 아쉽게도 홀로 생존했기 때문에 네. 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빨리 당내에 들어가서 이 살아남은 네. 비박계들과 어떤 연합정선, 예, 저희가 얘기했던 경실모라고 네.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유승민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는데 굉장한 힘을 줬는데 이들도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나 네. 이 그를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든 뭐 어떤 세력화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새누리당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홍일학 후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일학 후보에게 전화 연결을 좀 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9시 20분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직접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도 컷오프가 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몫이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두 의석이 고객이 통화 나올 수 중이어서 삐 소리 있었습니다.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고객이 지금 통화 중이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홍일학 후보가 당선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더 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정계 재편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네, 여기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 얘기를 좀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요. 네, 전화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요. 네,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네.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계속 통화 중이시네요. 원래 9시 20분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컨대 대구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새누리당에도 상당히 큰 충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 정치가 크게 바뀔 거냐? 대구 경북 지역이 또 이런 회의론도 좀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보면 그 새누리당이 뭐 당장 바뀔 것처럼 하다가 또 금방 또 말을 바꾸기 때문에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주목되는데 어제 부산에서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이 항상 하던 얘기가 3분의 1만 좀 주시라. 3분의 1. 부산의 맞아요. 의석 중 3분의 1만 주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으시다. 예. 근데 실제로 3분의 1에 근접한 네. 표를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홍일학 의원님? 예, 홍일학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팟짱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생중계 예. 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좀 전화 연결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예. 안 됐었습니다. 예. 이제야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어제 몸살이 와가지고 바로 예. 또 그
저기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예. 네. 감기가 좀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예. 자, 13일간의 대장정 마치고 결국 당선증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선 네. 매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던데요. 예. 이번 홍일학 당선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역 우리 민들이 이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 실망감, 뭐 자존심 상해하는 이런 것들이 뭉쳐지고 제가 4년 동안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신뢰하시고 그래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에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31년 네. 만에 두 야당 정치인이 당선이 된 셈인데요. 예. 앞으로 대구 정치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이제까지 참고 견뎌왔던 것을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대구 정치에는 그 변방에 있었죠, 주변에 있었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앙에 가면 대구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구를 위해서 대구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대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대구 시민들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대구가 보면요, GRDP 늘 꼴찌고요. 경제 사정도 매우 안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구의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구에 살지 않는다. 예.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그런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구에 살지 않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모시고 사는 국회의원들을 예. 모시고 그 대구시 상전 정치. 그러니까 상전 정치. 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선 경제 문제부터요. 대구 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대구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만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반이 조성되지 않고 분화가 준비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김부겸과 홍일학이가 당선됨으로 해서 네. 경쟁과 긴장이 예. 그리고 토론이 있는 대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네. 대구 시민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뭐 새로운 어떤 사고나 질문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이 되면 한 개인이 훌륭하다, 뭐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반이 조성돼 나가면 준비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김부겸, 홍일학 두 의원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사실 홍 의원의 경우에도 당에서 컷오프가 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 포함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당을 좀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복당을 하지 않겠다고. 아하.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실은 지난번에 비례도 국회의원이 될 때 네. 대구에 가서 대구의 외연 확대, 전국 정당화 이렇게 지역 균형이 되지 않는 그 동서간의 어떤 이렇게 일당 독점 체제 이걸 무너뜨려라. 네. 이런 걸 명령을 받고 대구 와서 4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야당이 필요하구나. 야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네. 결국 그걸 당 자체에서는 그 모순스럽게 그걸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네네. 상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복당할 뜻이 없고 또 주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 향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복당의 여지가 생기면 그때 주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가 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대구와 북구의 필요한 네.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뭐 결정을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찌됐든 홍일학, 김부겸, 김부겸, 홍일학 두 의원의 뭐 연대 지역 안에서 대구 정치에서의 연대 이런 건 가능하시겠죠. 예, 김부겸과 저와의 관계는 뭐 그냥 어제 오늘의 사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이렇게 있더라도 어떤 경우든 상의하고 협조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대구에 그 유승민 의원도 당선이 네.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무소속들이 또 이제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대구 정치의 미래 권력들이 좀 세 분으로 좀 압축되는 거 아니냐? 김부겸, 홍일학, 또 저 유승민. 그렇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끊임없이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야당 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었는데 네. 대구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신임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하락할 가능성. 이것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어떤 연민, 또 성공 이런 바라는 마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께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옥기설 여미시고 이제 3년간 해오신 걸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3년간의 해온 일을 좀 되돌아보고 평가와 점검해 반성. 보시고 평가 반성도 해보시고 예, 예. 2년을 잘 마무리해 달라 이런 뜻으로 네네. 좀 이렇게 야당한테도 표를 주고 네. 또 경각심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저 총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정계 개편이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보면 새누리당이 상당히 참패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예, 좀 예.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 새누리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오만 정치, 예측 불가능한 정치, 설명 불가능한 정치를 해온 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도 좀 알자. 설명할 수 있는 정치,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증을 받으시고 네. 또 국회로 다시 5월 31일 날 국회가 시작이 예. 됩니까? 예, 저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6월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다시 하실 텐데요. 예. 일단 홍일학의 1호 법안, 대표 법안 이런 건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지금도 제 고민은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대구 경북에 와서 활동할 땐 동서 간의 문제를 좀 해소하자.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네. 이게 크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들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좀 다녀보면 정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네. 그 네. 도시 발전의 격차. 네. 그래도 뭐 대구 경북은 좀 난 편인데 네. 광주 전남도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간 균형 발전론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인데요. 사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오면서 상당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지방자치제 활동,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하시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 전 세계 제가 이제 125개국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5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애청자들께서 저희 방송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당선 이후로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어요. 예. 또 재선 의원으로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정치하겠다 이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사실 우리 정치가 중앙 정치하고 지방 정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은 그래도 또 지방 정치하는 사람, 지방 정치하고 또 큰 정치하는 사람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줄서기, 줄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개파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
지방에 천착하고 지방의 목소리라고 지방 우리 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도 중앙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정치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전 네.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많은 수도권의 호남 표심을 자극해서 결집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 또 지금 그 127석에 못 미쳤기 때문에 뭐 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비판론도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세게 하고 있는데 그 점 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께서도 호남에서 지금 광주 같은 데서 팔석 전체를 잃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 안에 있을 때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비마다 네. 되돌아보고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고 그래서 당내에서 의총에서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둑이 복귀가 없는 바둑은 발전이 없듯이 정치에도 성찰이 있어야 된다,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찰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찰이 필요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다녀보면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바닥에는.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엄혹한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저희도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구 홍일학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뭐 굉장히 그 좀 살짝 지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감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에요. 이경태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대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김부겸 의원, 네. 김부겸 당선자와 이제 홍일학 당선자가 새로운 어떤 역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그 여당 일당 일색이었던 어떤 그 대구에서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토론의 정치가 있어야 되고 이 아무래도 같은 지역군에 같은 지역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정당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다른 정당이더라도 협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희망,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전국 정당화에 그 기틀을 좀 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은 뭐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그리고 또 부산, 경남 물론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특히 광주는 완전히 8대 0으로 깨졌지만 그래서 전국 정당화 그동안 그토록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전국 정당화의 어떤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렇더라고요. 그 일단 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한 쪽에서는 어떻게 정통 야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호남 지역을 뺏겼냐 이거는 위기다 뭐 이렇게 분석한 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영남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남에까지 마련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까지도. 이제 1년 8개월도 남은 동안 영남 이 디비진 영남 구도를 굳히고 그리고 호남에서 다시 한번 힘을 합치면 된다 뭐 이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비관적으로 불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걸리는 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저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그 좀 강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강한 발언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보면 호남 전체로 보자면은 세석은 건졌습니다. 다른 강주는 다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주목이 돼요. 실제로 이제 김종인 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이런 점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새누리당 가반 저지 등 뭐 이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 대표가 집에 갈 일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두 개의 양대 조건이 있었는데 네네. 새누리당 가반 승리 저지와 그리고 호남의 지지 네. 그 중에 하나를 달성했기 때문에 음. 은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밝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진짜 그 호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문 대표가 또 전면에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문 대표도 나름대로 어떤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 반성과 성찰, 복귀 뭐 이런 승리에 대해서 취하지 않고 더민주가 네. 어떻게 좀 복귀하는 태도 이게 좀 아까 홍일학 당선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항상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어제 연락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조응천 후보 200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가 가능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전화를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네. 삐 소리 후 통화 소리샘 중이네요. 저희가 다시 역시 또 한번 연결을 당선자들은 아침에 많이 바쁘네요. 바쁘죠. 예. 예.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어제 삐 안 소리 그래도 후 그 조응천 네. 그 후보자 당선되고 나서 그 조응천 네네. 후보가 당선 전화로 문재인 대표에게 당선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했다고.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조홍천 후보.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팟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당선자 신분이 되셨어요. 예. 네, 이제 그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가 남양주를 2번이 나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당선 소감 우선 부탁드립니다. 참, 남양주라는 곳이 네. 굉장히 자존심이 드센 곳이었습니다. 예,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분들께 제 진심을 전달하는 게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어요. 네. 네,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 음흠. 인물을 봐주시고, 그래서 참 어려운 결정, 위대한 결정 해주신 남양주 시민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끝까지 좀 피가 마르는 접전이 이어지다가 200표 차로 아니에요, 250입니다. 250표. 네, 250이란 숫자는 이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50표 차로 이제 승리를 거두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정말 해야 네.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또 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네. 행정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어떤 법안 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 네, 그 수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고, 네네, 예, 또 국민이 보시기에 참 저 실력 있는 정당이다, 믿음직하다, 음흠. 저기다 맡겨도 되겠네, 네, 이런 생각 드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쨌든 뭐 국정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고요. 네, 예, 국정 프로세스나 메커니즘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내년 대선이 이제 점점 다가올 건데요. 네, 저희 당이 국민들께 신뢰가 가는 정당, 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네, 뭐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유세를 하면서 저희 지역구 일대를 샅샅이 훑었는데, 네, 예, 점포 임대 뭐 폐업 이런 딱지 붙은 가게가 도처에 널렸어요. 맞아요.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네, 네, 아무런 그 특혜도 그 특혜는 아니죠. 아무런
그 대우도 못 받고 네. 어렵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네. 제가 누굽니까? 음. 예, 자영업자, 현직 자영업자. 현직 자영업자. 예, 현직 자영업자 출신 후보 1호였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지. 음. 예, 그리고 어느 쪽을 뚫어야 하는지. 음. 예, 그 부분 정말 저만의 예, 특장이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런 말이 있죠? 음. 남의 신발을 신어본 사람이라고. 뭔가 좀 네, 정말 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가 별주부 짱에 가서 회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적극적으로 네, 영업하시고 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뭐 중소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네, 선거 현장 취재하면서 문 닫힌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점포 임대 네, 임대 문의 정말 많이 네, 받습니다. 그게 뭐 네, 도시이냐 농촌이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가리지 않고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네, 경제를 다음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네, 좀 일으켜 세워야 될 네, 책임감과 의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좀 하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문재인 전 네, 대표가 지난 금요일이죠. 네, 광주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 네, 이후로 수도권 호남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또 그러지 네,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네. 현장에서 느낀 바는 좀 어떠신가요? 우리 저 지역구에도 호남 출향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문 대표 호남행에 대해서 네, 네,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호남에서 하신 말씀에 네. 대해서 진정성을 느낀다. 음흠.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네, 어, 저 이번에 제가 당선되는데도 네. 뭐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음흠. 예, 문 대표께서 하시는 그 언행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계신 걸로 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음흠. 저희 지역 안에서. 네, 그렇군요. 자, 네, 반대로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이기도 한데요. 네,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호남에서 드러난 그 네, 이른바 초록 돌풍에 대해서 문재인 전 네, 대표가 책임을 갖고 그동안 발언해왔던, 그러니까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야권 쪽에 몸을 담은 지가 지금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 그 깊은 뿌리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음흠. 다만 제가 3자적 입장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문 대표께서 상당히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호남에서 문 대표께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는 네. 호남 가지고만 의지해서 집권하려 하지 마라. 음흠. 네. 당신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고 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네.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겠는데 음흠.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지 않았냐. 네. 근데 때가 되면 또 호남한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음흠. 도대체 당신의 자생력을 어떻게 믿겠냐. 네. 이게 이런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궁극적으로 네.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건데요. 네. 당신은 결성 부른 나무가 아닌 것 같다는 음. 그간의 그 각종 선거에서의 네. 스코어를 네. 보아할 때 글쎄 노무현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결성 부른 나무가 음.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아오셨는데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보시면 음흠. 아마
아마 호남에서도 비록 이번 네. 선거에서는 녹색 돌풍이 호남에 이뤘지만 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대거 승리함으로써 전국 정당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더한 전국 음. 정당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이제는 네. 그래서 네. 그 전제가 좀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전제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원내제 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었습니다. 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열렸는데요. 네. 그 일각에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원내 네.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떤 거였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문풍이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 그동안에 계속 자중질환, 당내 헤게모니 싸움 네. 이런 쪽으로만 비춰져 왔었던 야당이 네. 역설적이게도 국민의당 쪽 인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네.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뭐 늘상 있어왔던 봉숭아학당 같은 그런 당내 재파 싸움이 네. 사라지고 네. 정책정당 또 수권정당으로서 네. 정말 힘겹게 노력하고자 변신하고자 노력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표의 사퇴가 있었고 네. 김종인 대표 먼저 김종인 대표의 영입이 있었지요. 네. 그리고 미력 하나마 저희 영입 인사들도 네. 그간 그렇습니다. 예, 야당에서 영입했던 인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고요. 네. 어느 거 하나 뭐 이것 때문에 이겼다 저것 때문에 이겼다 하기에는 우리 야당 자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민들 눈에 조금 이쁘게 보였던 것 같고 네. 또 반사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너무 좀 오만과 독선 뭐 그런 걸로 보여져서 네. 뭐 우리가 이렇게 공천해도 국민들은 어쩔 건데 니네들 뽑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게 비춰진 면이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에게 네. 많은 실망과 분노를 생겨드려서 네. 그건 뭐 니네들끼리 잘 해봐라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투표장으로 많이 가는 거를 네. 단념하신 분들이 지금 속출해서 네네. 그런 반사적인 저희 야당으로서는 반사적인 요인도 겹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던 국회 심판론은 틀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모든 게 남 탓인데요. 네. 우선 처절한 자기 반성부터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남탓만 하시고 또 경제, 안보, 외교에 대해서 또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날은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좋다 하다가 한 2, 3일 지나면 또 최악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네.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뭐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직접 정을 책임지고 있는 측에서 네. 전제 사실이 180도로 팍팍 며칠 만에 바뀌면 신뢰가 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잠시 뒤
예, 국회에서 저희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천 당선인과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목소리는 또 피곤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포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 10시부터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의 마포 을이죠. 굉장히 그 접전이었고 또 정청래 의원 컷오프 지역구여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었는데요. 잠시 뒤 10시부터는 손혜원 후보 이제 당선이네요. 네, 당선인, 당선자. 네, 예. 당선자 손혜원 당선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정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서 말 그대로 그 새누리당 천하가 되면 그때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우려와 탄식 이런 게 굉장히 컸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이 국면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권 이게 굉장히 일여 다야 구도에서 야당이 승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략적 판단, 전략적 투표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경태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사태 때 네. 안원기 이슈 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음. 국민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실 음흠. 때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필리버스터를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네, 야권은 지금 상황을 단순히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음흠. 바람입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민주가 영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도권 음흠. 압승을 했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확실한 음흠. 창당 3개월 만에 제3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네,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가 힘이 음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짧은 시간에 네.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내 일당만 하더라도요. 네, 네, 무소속 여당계 무소속 의원들이 들어오면 단숨에 그냥 원내 일당이 다시 새누리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연합 정치가 돼야 됩니다. 당장 어제 인천 부평 갑을 보시면 네, 네.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26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전인 어부지리로 준 거죠. 네, 그리고 서울 중성동을도 역시도 예. 새누리당 지상호 후보가 야권 분열 구도에 힘입어서 정호중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야권 분열에 대한 어부지리를 준 격은 없었다. 야권 분열에 대한 패배는 없었다. 하지만 네, 실제로 국민의당이 야권 분열에 대한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중성동 을과 네, 부평갑에서는요. 네,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앞으로 양자 대결이 펼쳐질 51대 49의 싸움이 펼쳐질 대선에서는 네. 연합 정치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서 야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이 지향하는 가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네. 연합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네. 대 새누리당 대 자유선진당이 합친 비율이 그렇습니다. 약 46.75%대 46.03% 정도로 철저하게 양분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마침 이것이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59.50%대 33.52%로 좀 진보 야권층이 좀 많이 가져왔어요. 네. 이 기회를 호기를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조홍천 당선자가 말했던 네. 내용들, 홍일학 당선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연합 정치를 얼마나 실현시켜서 그렇습니다. 정말 야권이 수권 정당임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서로가 경쟁을 하되 그래도 인정을 하고 손을 맞잡아야지만 결과적으로 1년 8개월 뒤에도 웃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탁월한 분석력이신 것 같습니다. 야권의 하모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참패 이후에 또 새누리당은 어떻게 변신을 꾀할 것인가 골몰할 텐데 이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야권이 통합할 땐 확실하게 통합을 하고 또 연대할 땐 확실히 연대를 해서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여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그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의당까지 프레임을 좀 넓게 짜고 공동 대응을 할 때 1년 8개월 후 대선에서도 야권이 또 국민이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자정을 넘겨서까지 방송을 해주시고 어제 근 4시간 넘게 방송을 해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오전 10시 손혜원 서울 마포을 당선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